늘 하던 방식을 고수한다면 늘 어떤 결과만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소 뼈아프게 들릴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관되게 간과하는 냉엄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꽉 쥐려 해도 돈이 손가락 사이로 물처럼 새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진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하느라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장원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단순히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방법은 배웠지만 견고한 자산을 구축하고 진정한 부를 일궈내는 길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혁신을 육성하고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그저 지시를 따르고 순종하도록 조건화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꾸준한 수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건전한 전략과 강인한 사고방식, 그리고 단호한 의사결정에서 비롯되는 직접적인 결과인지를 정확히 밝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 프레젠테이션의 결론에 도달할 때쯤이면 진정한 재정적 자유는 실제로 어떤 자금이 여러분의 계좌로 들어오기도 훨씬 전에 시작된다는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그것은 여러분이 주변 세상을 인지하고 처리하는 근본적인 방식에서부터 진정으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돈이 개인적인 노력의 직접적이고 비례적인 결과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그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결국 조만간 그들의 끈기가 마땅히 보상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류에게 전파된 가장 만연한 허위 정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진실은 돈은 순수한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탁월하게 실행된 전략에 명백히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치고 깊이 좌절하며 채무의 굴레에 영원히 갇혀 있는 반면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만큼 눈에 띄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놀랍도록 쉽게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보이지 않는 게임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극히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는 게임이며 궁극적으로 누가 앞으로 나아가고 누가 같은 자리에 갇혀 있을지를 결정하는 게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고 청구서와 지출을 쫓아다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돈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쫓아오도록 만드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직면하기 어려운 진실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쁘게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학창 시절은 훌륭한 직업을 얻는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성실하게 공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직업은 다시 여러분에게 안정적인 봉급을 벌기 위해 순응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그 봉급은 여러분에게 번성하고 성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는 방법만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돈이 진정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불리는지, 어떻게 흐르고 순환하는지, 또는 어떻게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자유를 창조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게임의 근본적인 규칙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영역, 즉 시간 그 자체가 그들에게 적이 아닌 끊임없이 일하는 동맹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마크 틸버리 씨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흔한 대학 졸업장 하나 없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변변한 재산도 전혀 없이 심지어 영향력 있는 인맥조차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고에서 낡은 자전거를 고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중요한 날 그는 자신의 전체적인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에도 고용주는 자신이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없어도 계속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간단한 관찰은 그에게 심오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결정적인 차이는 단순한 노력의 양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노력에 내재된 구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돈과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있었던 반면 그의 상사는 돈이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방식의 첫 번째 기념비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즉, 자신의 한정된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데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본질적으로 제한된 자원인 반면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틸버리 씨는 그때부터 자신이 벌어들이는 단 한 푼의 돈이라도 마치 충실한 병사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하여 더 많은 동료 병사들을 데려와야만 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혁적인 관점을 통해 그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자산은 여러분의 주머니에 꾸준히 돈을 넣어주는 존재인 반면 부채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끊임없이 돈을 빼가는 존재입니다. 이 개념은 언뜻 보기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새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더 큰 집을 마련하거나 휴대폰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단순히 높아진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기꺼이 빚더미에 뛰어든 사람들을 과연 몇 명이나 아시나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성과로 위장된 부채 속에 스스로를 꾸준히 익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세요. 할부 금융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순간 그 차량은 대리점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연료비, 보험료, 그리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비용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체계적으로 돈을 빼냅니다. 이는 명백하게 부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동일한 차량을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여 꾸준한 수입원을 창출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수익이 모든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도 흑자를 낸다면 바로 그 차량은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그 물건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의도된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정확한 이해가 꾸준히 불을 쌓는 사람들과 재정적인 어려움에 더욱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틸버리 씨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재정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부유함을 과시하기 위해 소유물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부를 생산하고 창출하는 것들에 전략적으로 투자합니다. 그가 첫 번째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그의 의도는 그곳에 직접 거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그것을 임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매달 월급을 대출 상환금에 할당하는 동안 그는 매달 편안하게 부동산 할부금을 충당하고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임대 수입을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미한 금액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의 재정적 자유의 진정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작았지만 그 수입원은 놀랍도록 꾸준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풍부하고 강력한 흐름으로 성장할 강물의 첫 물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를 거의 아무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는 심오한 질문으로 직접 이끕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귀한 자산 중에서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만약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안타깝게도 잘못된 재정 게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지배적인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위해 여러분을 꼼꼼하게 길들여 왔습니다. 그것은 건설하고 구축하기보다는 소비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원을 늘리기보다는 소모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단순한 안정성이 진정한 자유와 같다고 스스로를 기만하게 만들지만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것은 종종 교묘하게 위장된 인지된 안정이라는 감옥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리학 협회에서 실시한 종합 연구에 따르면
무려 72%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끊임없고 만연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충분치 못한 수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움직임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그것을 다시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이러한 심오한 감정적, 실질적 통제력의 결여는 필연적으로 끝없이 반복되는 불안과 끝없이 쌓여가는 빚의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누군가 상당한 급여 인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몇 달 안에 다시 자신의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과연 몇 번이나 목격하셨나요? 이러한 반복적인 현상은 근본적인 문제가 결코 봉급의 크기가 아니라 돈에 대한 그들의 뿌리 깊은 정신적 모델이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진정한 재정적 자유는 돈이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강력한 도구와 마찬가지로 돈은 반드시 지능과 신중한 지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돈을 게으름 없이 일하는 근로자, 결코 퇴근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직원처럼 꾸준히 대합니다. 그들은 돈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생산하고 끊임없이 증가하는 가치를 창출하며 무한히 증식시킵니다. 정반대로 가난한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들은 돈을 그저 일회성 보상, 즉 손에 넣으면 이내 써버리고 다음 보상이 또 주어지기만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대상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는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근원적인 재정적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뿐입니다. 틸버리가 처음으로 적은 투자를 감행했을 때 그것은 거창하고 복잡한 사업 구상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지식에 투자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영업 강좌의 말입니다. 그 교육 경험은 그에게 운의 변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치를 스스로 창출하는 귀중한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이 새롭게 습득하는 모든 기술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라지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일단 얻은 진정한 지식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형태의 부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근본적인 자산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만약 내 수입이 좀 더 늘어난다면 모든 재정적 어려움이 마법처럼 사라질 텐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그 돈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남아있느냐에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많이 벌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대신 이미 당신이 가진 돈이 당신을 위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는 데 전념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전략 게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재정적 선택은 이 복잡한 게임판 위에서의 신중한 한 수가 됩니다. 이 움직임들 중 일부는 당신을 진정한 자유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이며 다른 움직임들은 불행히도 당신을 현재의 굴레 안에 더욱 깊이 얽매이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중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바로 당신이 현명한 투자자의 마음가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예전에는 그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만 여겼던 곳에서 놀랍게도 기회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땅을 팔고 싶다는 이웃의 말 한마디가 새로운 수입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개인적인 취미가 꾸준한 수익원으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뛰어난 천재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리한 관찰력에 전략적이고 단호한 행동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은 수많은 세월 동안 당신이 완전히 잘못된 게임을 하도록 철저히 교육받아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신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빠르게 지치게 할 뿐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은 게임 자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 게임은 그저 돈을 버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그 돈이 부지런히 일하도록 만드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월급 액수를 한탄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어떤 유형의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가꾸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꾸준히 번영하는 사람들과 빚의 굴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분짓는 것은 순전히 운이나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하게도 한층 높은 수준의 의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자로 보이기 위해 사치스럽게 소비하지만 다른 이들은 묵묵히 그리고 부지런히 진정하고 지속적인 부를 뒷전에서 건설하고 있다는 깊은 깨달음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이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면 당신은 다시는 그 한정된 게임에 만족하며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느 순간 그저 더 많은 시간을 일에 바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깨닫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러닝머신 위를 지칠 줄 모르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쏟고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지쳐버리지만 당신은 언제나 정확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은 아무리 속도와 강도를 높인다 해도 결국 결과는 완고하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유한한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하루는 오직 24시간만을 담고 있고 인간의 몸은 필연적으로 지치며 삶은 가차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분은 당신의 직접적인 시간 투입과 상관없이 당신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가가 탄생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직 단 하나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 하나의 월급. 본질적으로 오직 하나의 수도꼭지만이 열려 물이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유일한 수도꼭지가 갑자기 말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일하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거나 당신의 산업 전체가 급진적인 변화를 겪거나 아니면 전례 없는 세계적 위기가 예고 없이 나타날 때 우리가 불행히도 수많은 경우에서 목격했듯이 어떤 끔찍한 결과가 벌어질까요? 답은 명확하고도 잔인합니다. 당신의 전체 재정적 성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국적인 붕괴는 그 기반이 본질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직 단 하나의 수입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마치 단 하나의 기둥에만 의지하여 전체 건물을 짓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조만간 필연적으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마크 틸버리는 그의 여정 초기에 이 심오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번영의 진정한 비결은 단 하나의 직업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 창출 경로를 전략적으로 늘리는 데 있음을 통찰력 있게 이해했습니다. 그가 꼼꼼히 만들어낸 각각의 추가 수입원은 의도적으로 또 다른 개별 수도꼭지를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식에 현명하게 투자하거나 임대 수입을 위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심지어 온라인 채널을 개발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 수입원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다소 소박하고 어쩌면 거의 미미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합쳐졌을 때 그는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조차 끊임없이 흐르고 축적되는 강력하고 꾸준한 강물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중수입원을 구축하는 데 내재된 엄청난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흥미롭고 어쩌면 직관에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수입원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그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깊이 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틸버리는 진정한 자유가 불룩한 은행 계좌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벌어들인 돈 한 푼 한 푼이 강력한 씨앗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가짐에서 꽃을 피운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현명하게 심고 세심하게 가꾼다면 분명히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씨앗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추가 자금을 받으면 거의 즉시 충동적으로 써버립니다. 이는 뿌리 깊은 소비 욕구, 즉 순간적이고 덧없는 보상이라는 거짓된 감정에 의해 촉발됩니다. 나는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종종 진정한 재정적 성장을 몰래 파괴하는 교활한 암살자와 같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은 돈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줄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세심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관점의 혁신적인 변화는 과학적 연구에 의해 확고히 입증되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엄격한 연구는 재정적 성장 사고방식을 배양하는 개인들, 즉 엄격한 비용 절감 조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혁신적인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선시하는 사람들, 이 모든 페니를 세심하게 절약하는 데만 몰두하는 사람들보다 순자산을 4곱절 더 빠르게 증대시킨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속화된 성장은 그들의 주요 초점이 부족이라는 한정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창조라는 확장적인 관점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창조를 지향할 때 모든 가능한 방향에서 풍부한 기회를 자연스럽게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틸버리는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기본적인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말이죠. 그는 곧 자신의 지식을 수익화할 엄청난 잠재력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강좌와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어 자신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때조차 자동적으로 수동소득을 창출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유명하게 말했듯이 당신이 한 번 만들면 그 시스템은 당신을 위해 1000번 넘게 부지런히 일할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어쩌면 훨씬 더 고통스럽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만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의 초고를 지필하며 완전한 붕괴를 진정한 기회로 능숙하게 전환시켰습니다. 여기서의 근본적인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본을 가질 때까지 시작을 미루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당장 자본을 창출하기 시작하십시오. 틸버리는 이러한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자신의 보이지 않는 재정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세심하게 창조한 모든 자산은 그의 재정적 자유를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헌신적인 병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이러한 심오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유한 기술과 재능을 활용하여 본업을 넘어 추가적인 수입원을 창출하십시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돈을 창출하는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세우는 행위는 당신의 마음가짐과 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핵심 비결은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틸버리는 자주 선언했습니다. 돈을 지배하는 자, 시간을 지배하고 시간을 지배하는 자, 삶 자체를 지배한다. 재정적인 부를 증식시키는 일은 결코 신비로운 마법이나 난해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누구나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과정에 가깝습니다. 마치 좋은 땅에 씨앗을 심고 정성껏 보살피며 자연의 섭리에 따라 스스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이 새롭게 일구어내는 수입원의 하나하나는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소중한 씨앗이며 이 씨앗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심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자금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것이야말로 깊이 있는 재정적 지혜의 발현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자본과 시간, 그리고 지적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목표 달성과 성과를 극적으로 가속화합니다. 틸버리는 빚과 레버리지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아주 세심하게 파악했습니다. 빚은 우리의 주머니에서 소중한 돈을 빼앗아 가지만 레버리지는 정반대로 우리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면서 재정적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타인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한 순수한 명분으로 새 차 한 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지갑을 계속 비우게 만드는 부채가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할부로 중고 차량 한 대를 구매한 뒤 이를 승차 공유 서비스나 배달 계약에 활용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임대하여 꾸준한 소득을 창출하는 데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단순한 차량은 매주 쉬지 않고 부를 창출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소유물이 매달 끊임없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틸버리는 바로 이 원리를 견고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담보대출로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임대하여 지속적인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임대 수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최종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아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이 사실상 모기지 대금을 대신 지불해준 셈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눈에 띄게 상승했고 틸버리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단일 원도 직접 지출하지 않고도 상당한 순자산과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역시 이와 유사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성장을 폭발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 막대한 대출을 받고 개인 소유 자산을 처분했으며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 파크의 초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자신의 개인 주택을 담보로 과감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신용은 면밀한 전략과 함께 사용될 때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의 범위와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신용을 마땅히 피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도록 길들여져 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소비로 인해 빚을 쌓아 올리는 반면 극소수의 현명한 사람들만이 신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추가 수입을 창출하거나 의미 있는 투자 기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틸버리는 언제나 이 소수의 통찰력 있는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는 아주 겸손한 시작점에서부터 꾸준히 주변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신중하게 계산했으며 자신의 두려움을 잘 짜인 전략적인 행동으로 능숙하게 전환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항상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꿈을 앗아가는 가장 큰 도둑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더없이 소중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엄청난 성장 기회가 숨어있는 방향을 정확히 가리켜주기 때문입니다. 틸버리는 그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중요한 투자를 감행하며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내딛었던 그 모든 두려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궁극적인 자유를 향한 그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위대한 투자자들 역시 이와 동일한 근본적인 원칙을 따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위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험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영향들을 면밀히 이해하고 이를 세심하게 통제하며 완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돈은 부인할 수 없이 강력한 하인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무자비하고 잔인한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돈을 확장과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능숙하게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특히 전략적인 신용의 현명한 활용을 통해서 말이죠. 돈은 지치지 않고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며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진정한 재정적 자유는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자원들을 정확하게 활용하여
올바른 수를 둘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지된 위험 앞에서 움츠러들 때 전략적 사고에 능통한 이들은 두려움과 신용을 모두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변화시키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힙니다. 자, 이제 잠시 시선을 안으로 돌려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중대한 투자를 고려하거나 과감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가슴속에 피어나는 그 불안감과 우려의 감정은 바로 당신이 심오한 개인적 및 재정적 성장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명확한 신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군중 속에서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기회는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무리 작고 미미한 진전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은 점진적으로 용기와 더없이 소중한 경험을 동시에 쌓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무형의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재된 역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킬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 강력한 지표로 완전히 변모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자신의 한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감히 시도조차 하지 않을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당신이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재정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 모두에서 진정으로 가능한 것의 경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게 되며 이는 전례 없는 성취를 향한 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안하고 동요하는 에너지를 결단력 있는 움직임으로 전환하십시오. 두려움을 당신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삼아 그것이 가리키는 정확한 방향을 굳건히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작고 축적된 일련의 행동들이 어떻게 한때는 도저히 넘을 수 없어 보였던 장벽들을 허물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지 직접 목격하십시오. 당신이 두려움과 진정으로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그 존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행동하며 내면의 용기에 굳건히 의지하는 바로 그 순간, 단순히 생존하는 것과 진정으로 번성하는 것 사이의 심오한 차이가 분명하고도 최종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며 당신의 모든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두려움 그 자체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춤을 추는 기술을 터득한 이들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더 자주 행동에 나설수록 그 두려움의 지배력은 점점 약해지고 당신은 지금까지는 불가능할 정도로 멀게 느껴지거나 도저히 손에 닿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 그 재정적인 삶을 구축하는 데 필연적으로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두려움은 단지 당신이 중대한 변화와 강력한 개인적인 변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재된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내면화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빚의 족쇄에서 벗어나 꾸준히 이익을 창출하는 일은 오직 의식적인 결정, 통찰력 있는 전략, 그리고 흔들림 없는 행동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며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수입원을 구축하고 깊은 지혜를 담아 돈을 운용하며 자신의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는 당신의 모든 의도적인 발걸음 하나하나는 궁극적인 재정적 해방을 향한 구체적이고도 중대한 진전을 의미하며 당신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고 소중한 통찰력을 선사했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콘텐츠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